자, 오늘은 관계 설정 애니메이션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존에 관계 설정 애니메이션이다 라고 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었죠. 자, 오늘 예제는 이 저번 시간에 여러분이 미리 보기를 통해서 봤던 관계 설정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어져 있는 요거를 보도록 하죠. 너무 빨리 지나가서 여러분 안 보신 분들은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죠. 진짜 오랜만이다. 말하기. 일이 있으셔가지고 아까 한 8시 반인가 왔다 원장님께 말씀드렸었다는데 초성만 찍고 오늘 못 오셨나요? 자, 손과 함께 등장하는 캐릭터라는 주제로 만들어져 있는 내용인데요. 왼쪽 손이 탐을 가져다 놓고 그 다음에 머리를 가져다 놓은 다음에 오른쪽 손이 그리고 탐이 껑충 뛰는 그러한 애니메이션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관계 설정이다 라고 해서 제가 기존에 설명했던 그런 내용인데요. 미리 보면서 화면을 미리 보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어제 했던 건 아니죠, 선생님? 어제 했던 거? 어제 우리 뭐 했죠? 아, 그거 아니고 4일차에 가보시면 관계 설정 애니메이션이다 라고 있어요. 자, 요거를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미리 보기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사이즈는 640에 480 작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프레임 수는 150프레임으로 했어요. 잘 보시면 자, 순서대로 이렇게 캐릭터가 나오죠. 그런데 무엇과 함께 나와요? 왼손과 함께 나오고 있죠. 그리고는 자, 손이 다시 빠져나가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나올 때는 같이 나오는데 손만 빠져나가요. 그럼 누가 부모고 누가 자식이 돼요? 얘가 부모가 되고 얘가 자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설정을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모자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오른손이 나오죠. 그러면 같이 나오니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설정이 되어져 있죠. 그런데 손이 다시 어떻게 돼요? 빠져나가죠. 따라서 손이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자, 누가 부모가 되고 누가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모자가 자, 부모가 되고 손은 자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잘 보시면 자, 얘가 각각의 객체로 되어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껑충 뛰는 거 보면 두 개가 같이 뛰죠. 그죠? 같이 뛰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못 보던 것이 하나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사각형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null object, 비어져 있는 오브젝트.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두 개를 자 null 오브젝트를 하나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설정을 해 놓은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 캐릭터와 모자를 빈 객체는 객체인데 비어져 있는 객체. 그러니까 화면에 보여지지 않는 객체가 되겠죠. 이렇게 비어져 있는 객체를 하나를 만들어 놓고 이 객체에다가 연결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움직임을 누구한테 주느냐? 바로 이 null 객체에다가 움직임을 주는 거죠. 어떻게? 껑충 뛰어 올라주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주는 거죠. 이렇게. 이해가 되셨어요? 자, 왜 이렇게 한다고요? 얘네들은 두 개가 같이 움직이게 하고 싶은데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맺게 하고 싶은 거죠. 그랬을 때 자, 일종의 그룹을 만드는 거나 똑같아요. 그랬을 때 비어져 있는 이런 객체를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다가 무엇을 해준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선택한다. 그럼 누가 부모가 되는 거예요? 이 null 오브젝트가 부모가 되고 얘네들이 자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관계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탐스 피크닉이다 라는 이 텍스트는 여러분이 배웠던 그러한 그 애니메이션 그걸 가지고 한 번 더 글씨에다가 애니메이션을 적용을 해봤어요. 자, 이거를 같이 한번 여러분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새 오브젝트 이렇게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지금 예제가 보면은 2-05 포토샵 파일로 만들어져 있네요. 그럼 포토샵 파일을 컨트롤 I를 눌러서 불러오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들어있는 게 4일차에 가보시면 4일차에 관계 설정 애니메이션이다 라는 폴더가 보일 거예요. 자, 관계 설정 애니메이션 폴더에 들어가 보시면 2-05로 PST 파일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2-05로 되어 있는 PST 파일. 자, 이 파일을 선택해서 열기 눌러줍니다. 그러면 컴포지션을 레이어 크기를 유지한 채 불러오겠습니다. 선택하고, 자, 레이어 스타일을 푸티지로 병합하겠습니다. 얘를 체크를 해줍니다. 그런 상태에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 이와 같이 2-05라는 컴포지션이 하나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자, 2-05라는 컴포지션을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자, 이와 같은 화면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배경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좀 고쳐주고 싶어요. 그러면 자, 컴포지션의 설정으로 들어가겠죠. 컴포지션 설정 해서 배경색은 흰색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지속 시간은 150프레임으로 맞춰주세요. 폭은 그대로 놓고요. 네, 150. 지속 시간은 150으로 맞춰주시고, 배경색은 흰색으로 맞춰주시고요. 자, 컴포지션의 이름을 바꿔볼까요? 한번 뭐라고 바꾸냐면 관계 설정 애니메이션 이렇게 한번 바꿔봅시다. 컴포지션의 이름은 자, 관계 설정 애니메이션이다 라고 해서 이름을 넣어보도록 했고요. 자, 폭은 프레임 사이즈 그대로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지속 시간만 150으로 바꾼 다음에 배경색 흰색으로 해서 확인.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기초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변화를 했어요. 그러면 자, 여기에 왼쪽 손이 있는데, 자, 왼쪽 손을 눈을 껐다 켰다 해보세요. 뭐라고 이름이 되어져 있어요? 레이어의 이름이 L 핸드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 다음에 자, 탐을 눈을 껐다 켰다 해보세요. 그러면 자, 이 탐이라는 게 바로 이 캐릭터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서 누가 부모고 누가 자식이다 라고 했어요. L 핸드가 탐을 따라다니니까 자, L 핸드가 뭐가 된다? 자식이 된다. 그러면 관계 설정을 하는 방법은 자, 여기 있는 요 동그라미 모양을 끌어다가 자, 이쪽에다가 맞추는 방법, 또는 여기를 클릭을 해서 자, 부모 상위 항목이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여기에 탐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L 핸드를 탐으로 관계 설정해 주세요. 이렇게 끌어서 탐에다가 맞추는 방법, 클릭해서 탐을 선택하는 방법. 그 다음에 R 핸드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게 오른손이죠. 눈을 껐다 켰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오른손. 그 다음에 핫이라고 써져 있는 게 모자. 이렇게 해서 탐의 모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자, 여기 있는 핸드 부분, 핫 부분이 자, 부모가 되는 거고, R 핸드가 자식이 되는 거죠. 따라서 끌어다가 자, 관계 설정을 해봅시다. 얘를 갖다가 클릭해서 핫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되고, 자, 끌어다가 핫에다가 맞추셔도 되고,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자, 관계 설정을 먼저 해놔봤어요. 여기까지 다 됐나요? 네. 그러면 자, 처음에 출발을 할 때 자, 이 아래 하단에 얘네들이 숨어져 있죠, 전부 다. 그랬으면
이 지금 현재 이 캐릭터가 부모니까 부모를 클릭한 채, 즉 탐을 클릭을 한 채, 자 탐을 클릭을 해봐요. 레이어에 탐을 클릭한 채 클릭했어요? 네. 자 얘를 쭉 빼서 이쪽 화면 보이지 않는 왼쪽 하단 부분에다가 잡아 뺍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있는 이 모자 얘도 마찬가지죠. 모자를 선택하고 왜? 부모가 모자니까 그쵸? 모자를 선택하고 쭉 빼서 자 이쪽 코너로 빼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애니메이션을 줘야 되겠죠? 스타트 합니다. 애니메이션은 어떻게 한다? 먼저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나오는 게 탐이 나와야 되겠네요. 그래서 탐을 선택하고 자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를 활성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변형 중에 위치 부분이 되겠죠? 자 위치 부분을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자 이때 타임 인디케이터는 처음 0프레임에다가 놓으시고 자 이렇게 체크하셔서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현 위치에서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 20프레임 정도에다가 타임 인디케이터를 가져다 놓으시고 얘를 갖다가 탐에서 그쵸? 탐을 여기가 탐이에요. 지금 이 기준점을 보시면 여기에 탐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를 클릭해서 쭉 잡아 뺍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나오죠? 너무 이렇게 위에다 갖다 놓지 마시고 왜? 얘가 껑충 이렇게 뛰게 할 거니까요. 너무 위에다 놓지 마시고 놓는 위치를 자, 아래 정도에다가 이렇게 적당하게 놓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나오는 모션까지가 진행이 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진행이 됐죠. 그러면 놓고 얘를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은 빠져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자 탐을 끄고 이제 왼쪽 핸드 자 눈을 껐다 켰다 해봐요. 맞죠? L 핸드라고 되어 있는 얘죠? 자 얘를 선택을 한 다음에 변형에 자 포지션 위치 값을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어디서부터? 현 위치에서부터. 그렇죠. 현 위치에서부터 자 30프레임까지 10프레임 사이에 얘가 쭉 빠져나가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현 위치는 그대로 있어라. 그 다음 30프레임에다가 타임 인디케이터를 가져다 놓으시고 30프레임에다 가져다 놓으시고 자 얘를 클릭한 상태에서 뒤로 빼냅니다. 자 요렇게 자, 그러면 갔다가 놓고 빠져나가는 게 완성이 됐죠. 너무 빨리 빠져나가나요? 손이? 그러면 프레임 수를 40으로 옮깁니다. 해보면서 이렇게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고 빠져나가는 거죠. 아니면 자 놓고 그냥 바로 빠져나가는 게 조금 너무 시간이 그래요. 그러시는 분들은 자 보세요. 20프레임에서부터 한 25프레임까지는 바로 빠져나가지 말고 얘 그대로 현 위치에 있어라. 그래서 얘를 컨트롤 C 한 다음에 25프레임에다가 컨트롤 V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자 가져다 놓고 좀 멈춰 있어라. 그리고 나서 서서히 빠져나가라. 이렇게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보시면서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손이 가져다 놓고 나갔어요. 그러면 자 45프레임 정도에다가 타임 인디케이터를 놓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쪽 손에 있는 얘가 나와서 모자를 씌워줘야 되겠죠. 그럼 모자가 부모니까 모자를 선택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모자를 먼저 선택하고 그런 다음에 자 얘를 활성화시켜서 자 애니메이션을 주고자 원했으니까 위치 부분으로 갑니다. 위치 부분에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체크를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자 이 중에서 지금 조절점 중에 얘가 뭐예요? 모자에 해당이 되는 거죠. 따라서 얘를 끌어서 이쪽으로 가져갑니다. 이렇게요. 자 얘를 현재는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자 60프레임에서부터 얘를 이렇게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딱 모자 위에다가 얹혀요. 그러면 자, 현재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나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요? 아까 같이 손이 빠져나가야 되겠죠? 따라서 손에 해당하는 것은 지금 뭐예요? R 핸드가 되겠죠? 그래서 R 핸드를 선택하고 현 위치에서 자,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활성화를 시킨 다음에 변형에 자, 무엇의 애니메이션이 되는 거예요? 위치. 그래서 얘를 체크를 합니다. 자, 위치에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5프레임 정도는 가만히 있어라. 아까 같이. 그래서 여기에 키프레임 하나만 더 넣어줍니다. 그러면 자, 60프레임에서부터 65프레임까지는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존재하고 있어라. 그런 다음에 자, 한 80프레임 정도까지 해서 얘가 서서히 빠져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타임 인디케이터를 80에다 놓으시고 그 다음 이 손을 잡아 끌어서 밑으로 빼냅니다. 화면 밖으로 벗어나게. 그러면 자, 벗어나는 게 눈으로 보이시죠? 자, 그러면 다 완성이 됐네요. 여기까지는요. 가져다 놓고 빠져나가고 자, 또 가져다 놓고 빠져나가고 까지가 됐어요. 여러분도 잘 됐나요? 이제 좀 쉽죠? 이렇게 예제를 바꿔가면서 여러분이 쉬운 예제로 하면 쉬워요. 그런 다음에 자, 이 탐이 자,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모션을 주고 싶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봐요. 그리고 탐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니까 간단하게 탐을 선택하고 자,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위치가 Y축에 해당이 되겠죠. 이번에는 Y축에. 그러니까 자, 그냥 샘플로 제가 해볼게요. 여러분 따라 하지 마세요. 자, 위치 부분에서 자, 얘를 이렇게 움직여 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말 그대로 탐만 움직이죠. 당연히. 따라서 탐하고 핫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따라서 무언가 종속관계를 맺고 싶은데 그러면 어디에다가 종속관계를 맺으면 좋을까? 얘네들을 두 개를 그룹으로 두 개만 그룹으로 만들어 주는 거다라는 개념이 되겠어요. 그랬을 때 자, 여기에다가 이 밑에 이 부분에다가 널 오브젝트를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럼 따라서 해봅시다. 레이어에 새로 만들기. 여기에 보면 널 객체라는 게 있어요. 찾으셨나요? 레이어에 새로 만들기. 널 객체. 자, 탈락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 널 객체가 항상 어디에 생기게 되냐면 이렇게 한 중앙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사각형으로 널 객체가 생깁니다. 널 객체가 무슨 뜻이다고요? 비어있는 객체가 없어 사실은. 그렇죠?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주면 작업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네모난 사각형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작업을 하고 나면 보여지는 거다, 안 보여지는 거다? 안 보여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비어있는 객체예요. 그래서 언제만 쓰냐고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의 종속관계를 설정하고자 원했을 때, 즉 어떠한 객체들을 그룹으로 만들어주고자 원했을 때 주로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널 객체의 위치를 어디에다가 옮겨 놓으시냐면 이렇게 패스에다가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렇게 발 밑에다가 갖다 놓으세요. 그래야 이 발에서 얘가 껑충 뛰는 그런 느낌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발 아래에다가 가져다 놓으시고 널 객체를 발 아래에다가 갖다 놓으세요. 그러면 자, 얘가 움직일 때 자, 보세요. 얘가 움직이면 얘와 얘가 따라 움직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부모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 널 오브젝트가 부모가 되는 거고 나머지 이 캐릭터와 모자는 자식이 되는 거죠. 따라서 자, 탐을 끌어다가 어디에다가? 널에다가. 그죠? 또 핫에다가 끌어서 널에다가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자, 맞춰봅시다. 탐에 여기를 끌어서 널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핫도 끌어다가 누구한테? 널로.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또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얘를 클릭을 해서 널을 선택하고
또 핫 클릭해서 너를 선택하고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그러면 자 탐과 핫 두 개가 이렇게 널로 나와야 돼요. 됐나요? 좋아요. 그러면 현 위치에서 이제 다 끝난 현 위치에서 또 5프레임 정도 뒤로 간 다음에 자 얘가 위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오는데 자 올라갔다 내려오는 모션을 줄 때 여러분이 좀 더 역동적인 느낌으로 한다면 자 이렇게만 길쭉하게 늘어났다가 스케일이 이쪽으로 자 다시 원위치로 줄어들게 하면 조금 더 얘가 역동적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자 너를 선택을 하시고요. 자 변형의 위치, 즉 위치라는 것은 X축 또는 Y축. 그러면 우리가 지금 조정하고 하자 원하는 것은 Y축만, 그죠? 위아래로 조정을 할 거니까 따라서 자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를 체크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디까지도 같이 해요? 비율 부분에 있어서 X축 비율은 무시하고 Y축 비율만 내가 자 크게 이렇게 위로 길쭉하게 그리고 다시 원래 이렇게 작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자 비율도 같이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를 체크를 합니다. 두 개 다. 그런 다음에 현재는 가만히 있어라. 그죠? 처음부터 막 움직이면 안 돼요. 현재는 가만히 있어라. 그런 다음에 자 커서를 어느 정도에다가 10프레임 뒤에다 놓으시고 즉 95프레임 정도에다가 커서를 맞춰 놓으시고 이 널 오브젝트의 위치값 중에 Y축 값만 자, 위로 올립니다. 요렇게요. Y축 값만 여기 있는 이 값이 Y축에 해당이 되겠죠? 이 값을 여러분이 변화를 주셔서 자, 얘를 위로 올립니다. 이때 자, 비율 부분에 있어서도 이 부분만 그러면 연결고리를 끊어야 되겠죠? 자, 얘를 클릭해서 두 개의 연결고리를 끊어줍니다. 연결고리가 되어 있으면 자, X, Y 비율이 같이 변화가 되죠? 따라서 얘를 딱딱 누르면 여기가 체크가 꺼질 거예요. 여기 비율 중에 여기 앞에 있는 얘를 체크를 끕니다. 얘를. 자, 체크를 켰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체크를 해제하면 이렇게 돼요. 이때 자, Y축 비율만 한 150% 이렇게 너무 큰가요? 120%로 해봅시다. 살짝 커졌죠? 그러면 자, 얘가 위로 살짝 커졌어요. 그런 다음에 자, 이제 다시 10프레임 뒤로 즉 105프레임에다가 타임 인디케이터를 가져다 놓으시고 10프레임 뒤에다가 놓고요. 다시 얘를 원위치 시킵니다. 그러면 원위치 시킬 때 똑같은 위치로 오게 하려면 이 앞에가 원위치였죠? 앞에 두 개가 따라서 두 개를 선택을 하고 컨트롤 C 타임 인디케이터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냥 컨트롤 V 하면 자, 붙여넣기가 되면서 여기 있는 키프레임이 그대로 복사가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원래대로 다시 되돌아오지요. 자, 그래서 얘가 한번 볼까요? 이렇게 껑충 뛰는 느낌 들어요, 안 들어요? 들지요? 이렇게 껑충 뛰어요, 안 뛰어요? 갖다가 놓고 가져다 놓고 껑충 이렇게 잘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자, 이 캐릭터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구현을 해봤어요. 그런 다음에 자, 이제 텍스트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한 글자씩 써지는 텍스트 어떠한 애니메이션으로 여러분이 주시면 되겠어요. 애니메이션 중에 어제 배웠던 애니메이션 중에 자, 텍스트를 일단 써야 되겠죠? 따라서 얘를 갖다가 자, 이렇게 줄여주시고 타임 인디케이터를 110에다 가져다 놓으신 다음에 타임 T 가로 문자 도구 T를 눌러서 자, 이쪽에다가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글씨를 씁니다. 자, 뭐라고 쓰냐면 탐스 피크닉 스타일 이렇게 써볼까요?
네, 당연하죠. 그거를 물어요? 네. 아, 영어 모르니까 제가 프린트로 줬잖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모르는 건 여러분이나 저나. 저 영문과 아니에요. 선생님이 영어로 쓰시니까 다 영어로 써야 돼. 영어로 써야 될 것 같아? 아, 글자체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걸로 한번 바꿔봐요. 이게 S가 이렇게 떨어지냐? 어포스트로피 해서 했는데, 그죠? 띄어쓰기를 한 게 아닌데. 여기만 자간을 줄일 수는 없네. 다 줄어들어 버리네. 그냥 놔둬. 마음에 안 들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썼어요. 글씨를. 네. 자, 쓰셨으면 이 글씨를 선택하고 라이너 와이프 중에 이펙트 효과에 트랜지션 효과로 줬네요. 이번에는 트랜지션에 라이너 와이프라는 것을 한번 적용을 해봤네요. 그러니까 단일로 이렇게 트랜지션을 적용할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창에 클릭을 해보시면 효과 및 사전 설정이 클릭을 해주시고요. 효과 및 사전 설정이 저가 없어져서 그래요. 자, 없어진 분은 저같이 효과 및 사전 설정을 선택을 해주시고, 있으신 분은 요거 선택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커서를 놓고, 자, 만약에 커서를 안 넣었을 때는 그럼 어떻게 찾아요? 라고 한다면 여기 전환이다 라고 있어요. 메뉴에 전환. 얘를 활성화 시켜보면 라이너 와이프라는 게 있어요. 트랜지션이거든요. 여기서 한번 찾아봐요. 이렇게 한글로 나오니까 모르겠네. 그죠? 한번 쳐볼까요? 여기에 나오죠. 트랜지션, 애니메이션 사전 설정에 들어있네요. 자, 애니메이션 사전 설정에 보면 트랜지션이다 라고 있고, 그 트랜지션 종류 중에 트랜지션 와이프라는 곳에 자, 라이너 와이프라고 있네요. 찾으셨어요, 여러분도? 얘를 갖다가 더블 클릭. 뭐라고 쓰면 된다고 선생님? 라이너, 이렇게 라이너라고만 써서 라이너. LINEAR. 찾았어요. 찾으셨어요? 이렇게 썼어요. 라이너. 그랬더니 라이너 와이프라고 이렇게 나오죠? 얘를 더블 클릭해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 글자씩 나오는 애니메이션으로 완성이 되죠.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 글자씩 이렇게 나오는 그런 애니메이션으로, 자, 하나 외워두면 좋겠네요. 많이 쓸 거라면, 얘를 나는 많이 쓸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자, 외우시면 좋겠죠. 라이너라고 해서 라이너 와이프 이렇게 외워버리세요. 자, 많이 쓰시는 분들은 외우셔야죠. 저같이 많이 안 쓰시는 분들은 보고 하면 돼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얘를 선택하고 했는데, 얘를 선택하고 다시 해봐. 얘를 선택하고 글씨 텍스트를 선택하고 타임 인디케이터를 110프레임 정도에다 놓고 자, 라이너 와이프를 갖다가 더블 클릭. 따단 이렇게. 그래도 안 돼요? 그러면 고쳐야죠. 자, 보세요. 더블 클릭하면 요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와요. 이건 나와요? 메뉴가 이거. 나와요. 효과 컨트롤에 가셔서
이게 안 나오면은 적용이 안 됐다는 뜻이야.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렇지. 그러면 바꾸면 돼. 봐봐요. 이게 나왔으면 이제 저를 보세요. 얘를 갖다가 탐스 피크닉을 열어요. 그러면 효과가 나오죠. 자, 이 효과에 가서 클릭을 해보면 라이너 와이프라고 요게 떠요. 그러면 자, 여기에 전환 완료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거 찾으셨어요? 저를 봐야 돼. 봐봐, 여기를 봐야 돼. 자, 얘를 열어야 돼. 탐스 피크닉이라는 텍스트에 효과라고 나와 있고 효과를 열면 라이너 와이프라고 떠요, 안 떠요? 안 떠? 응철님 안 떠? 될 것 같아요? 전환 완료를 여러분이 100%에서 0%로 놓으시면 돼요. 첫 번째 키프레임에는 100%, 그 다음에 넥스트 키프레임에는 0% 이렇게 주시면은 자, 똑같은 효과로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전환 효과가 만약에 거꾸로 돼 있다. 0%에서 100%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바꿔주시면 이 변환값을, 그래서 여기가 보면 지우기 각도라고 써져 있어요. 얘를 지우는 개념으로다가 봤다라는 게겠죠. 그래서 요렇게 지우기 각도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90이 아니라 92로 되어 있다. 그러면 값이 또 다르게 나와요. 여러분이 보시면 이렇게 거꾸로 나오죠. 뒤에서 앞으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부 옵션 값들은 제가 설명을 굳이 안 하더라도 여러분이, 왜냐하면 옵션이 하도 많아서 일일이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다 눌러보는 거예요. 제가 그렇죠. 항상 집에 가셔서 연습을 하라는 게 똑같이 따라서만 하시지 마시고 한 번은 똑같이 따라 하세요. 그리고 나서 뭔가 이렇게 적용하는 값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세부 옵션들이 있어요. 얘네들을 막 바꿔봐요. 마음껏 여러분이 원하는 거.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원하지 않는 어떠한 여러분만의 특별한 그러한 효과들을 볼 수 있더라. 근데 그 효과를 수업 시간 안에 모두 다 설명하기는 힘들어요. 그게 워낙이 많다 보니까. 아시겠죠? 여러분이 직접 해보셔야 돼. 하나하나씩 다. 네. 만약에 네. 글자가